사이 거리. 사이 거리 궁금하잖아. 거리 궁금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만나. 거리라고 하면 좀 약간 문제가 발생하잖아. 이게 이렇게 평행하면 거리라는 게 말이 되죠. 근데 이게 끼우러져 있으면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러면 거리가 뭐야? 문제되기 시작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거리 말고 직선에서는 각도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좀 있지 않아요? 이 직선이 있기는 한데 얘가 가는 각도하고 얘가 가는 각도가 서로 평행해가지고 영원히 안 만나느냐 라고 하는 거랑 각도가 조금 달라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만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또 원이 있어. 직선이 있어. 뭐 문제 되겠어요? 거리 같은 거 당연히 문제 되겠죠? 이해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이해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애들한테 도형의 방정식을 처음에 딱 가르치면 애들이 뭣도 모르고 고등학교에 뛰고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교과정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도대체 교수님들이 이런 거를 왜 물어보고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건지를 뭐냐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시간 책에 두 원 띡 나와. 그래서 두 원과 두 원 사이 예를 들자면 어떻게 나오냐면 없겠다. 예를 들어서 273페이지를 펴보세요. 넌 없을 거예요. 273페이지를 펴가지고 두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라고 나오면 학원에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두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인 A와 기울기인 A 프라임이 같고 뭐 이렇게 하면은 평행하고 뭐 이거면 한 점에서 만나고 뭐 이거면 일치하고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러면 또 뒤에 갔더니 무슨 두 원 사이의 관계 해가지고 원과 원이 이렇게 되려면 뭐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렇게 갖춰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돼? 이 온통 다 뭐로 보여? 공식으로 보이죠. 공식으로 보이고 공부할 건 어떻게 보이고 엄청나게 많아 보이고. 근데 가만히 지금 너희가 생각해 보시면 제가 던지는 질문에 하나하나 어떻게 했으니까 다 대답을 했죠. 대답을 했단 말이야. 바꿔 얘기하면 너희들이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생각해낼 수 있어. 그러면 공부할 게 별로 없어. 수학이 영어하고 다른 점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양이 물론 늘 수도 있지만 줄는 게 가장 큰 묘미지 않습니까?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 영어는 끝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불과 10년 전만 해도 트위터라는 단어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생겼어. 그럼 그것도 외워야 되잖아. 그치? 트위터 창업자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그 새끼가 트위터를 세우는 바람에 단어 하나 더 외워야 되잖아. 그죠? 반면에 수학은 한계가 있잖아요. 딱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뭐를 할 수 있으면 생각을 하지 못하면 수학은 아무 데 쓸모 없는 거죠. 그죠? 도형의 방정식은 특히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 교과서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교수님들이 출제하고자 하는 포인트도 이런 거겠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수학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복습 반드시 해오시고 숙제도 반드시 해오시면 수학은 1학년이 끝나기 전에 그죠?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1학년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목표는 2학년이 끝나기 전에 교과 과정을 빨리 끝내고 3학년 전에 폐강하는 게 저희 학원의 목표입니다. 폐강은 어떻게 돼요? 폐강 수업 끝 안녕.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죠. 저희가 스스로. 뭐 스스로 나가든가 뭐 집에 알아서 해요.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스스로 해야 돼요. 뭐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여태까지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지금 1학년 애들. 지금 1학년 애들은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근데 그 상하반으로 나눠 기본반으로 하고 심화반으로 나눠 있긴 한데 지금 심화반 애들은 문과 같은 경우는 교과정이 끝났어요. 교과정이 끝나서 할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벌써부터 애들한테 폐강하자 라고 종용하고 있거든요. 2학년 겨울방학이 될 때까지 교과과정을 끝내지 못하면 일단은 수학은 나가지 않을 거예요. 나때는 이게 물론 이제 대학을 갈 수는 있죠. 요새 무슨 자기 대학들이 많잖아요. 무슨 땅끝마을에 땅끝대학 무슨 여기 주변도 많잖아요. 협성대, 장안대, 대학의 존재가치 없는 대학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봐야 뭐합니까? 그죠? 저희가 의미하는 거는 뭐 연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이런 데는 가야지 어디 가서 시간 쪽팔리지 않지.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일단 설날 있잖아요. 설날에 딱 갔더니 할아버지가 성수야 넌 대학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땅끝대학이요. 그럼 그 땅끝마을에 있는 곳이야. 이러면 이미 끝난 거야. 그죠? 못 알아들으면 끝이야. 어느 대학 다니니? 그랬더니 장안대학이요. 장안대 그럼 일단 상대방이 야 그건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끝장난 거야. 최소한 뭐는 돼야 되네. 아, 그래야 이건 돼야지. 그래서 사실은 고대 세종 캠퍼스나 이런 데가 그래도 그나마 동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한양대 에리카 이런 걸 씹을 수 있지. 에리카가 뭐야 지금? 그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시면 조용의 방정식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죠. 240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도형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처음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점부터 배운 거지, 그지? 근데 점의 좌표를 표시하는 건 어떠니까? 너무 쉽잖여. 그건 다 알고 있잖아. x 좌표 찾고 y 좌표 찾아가지고 x, y라고 표시하면 되잖아. 점은, 그지? 그거에 대해서는 굳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점이 몇 개 있다면, 두 개 있다면 그 두 개의 점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이해되시죠? 공식 한번 보시죠. 그 위에 나와 있는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좌표 평면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네. 원리 자체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거예요. 안 나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단 말이에요. 거리 이렇게 최단 거리가 이렇게 직선 거리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한 거냐면 전체가 되게 웃긴 거긴 한데 이렇게 쭉 기울어져 서 있는 거의 점 사이의 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수평선상에서 일직선상에서 있는 거의 점 사이의 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상에서 거리를 직선을 그으면 이 사이의 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이 녀석하고 뭐가 같아요? y 좌표가 같고 이 녀석하고 뭐가 같아? x 좌표가 같지. 따라서 얘는 점의 좌표를 x2, y1이라고 쓸 수 있네. 그러면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수직선상의 거리니까 큰 점에서 작은 점의 값 빼면 되지. 그래서 요 점의 길이는 x2 x1이라고 쓸 수 있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y좌표에서 y좌표값 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뭐라 쓸 수 있어요? y2 y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요거 직각이니까 뭐가 생각나? 피타고라스의 정리 생각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뭐다? 이거의 제곱이다. 아까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D라고 놨을 때 얘를 D라고 놨을 때 D의 제곱은 y2 y1의 제곱 플러스 x2 x1의 제곱이겠네 라고 식을 쓴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니까 제곱이 아니라 뗀 거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야 되는데 길이 값은 뭐가 나올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값 그냥 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원리 자체를 기억하실 때 뭐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뭐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한 거다. 그리고 증명을 집에서 한 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이 대세인데 왜냐면 내신이 생각보다 중요해졌잖아. 그지? 시험에 너무 쉽게 나오는 바람에 내신이 중요해졌는데 서술형 하나 틀리면 일단은 망하는 거잖아. 그죠? 도형의 방정식에서 각 파트마다 나오는 공식을 증명하라는 예전에 본고사가 있을 당시에도 가장 기본 증명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한 번쯤은 증명들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만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안 나오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기 위해서,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증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뭐 증명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러고 나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그런 내용은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렇게 된다. 그거 외워오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외워오고 못 외우고 욕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봐보세요.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수능 문제에 점 1,3, 점 2,3 사이의 거리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단 한 개도 안 나와.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숨어있고 그 숨어있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환산할 수 있어야 돼.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죠?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뭔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단 말이야, 문제가.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까? 이 공식을 살펴보실 때. 네? 두 점의 좌표 확인해야 되죠. 바꿔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이 뭐하고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서 구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뭐를 구해야 되는구나. 두 점의 좌표를 구해야 거리를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공식만 단순하게 아셔서는 안 되고 그 숨어있는 의미까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실래요? 보충학습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삼각형의 외심이래. 외심이 뭐예요?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우나? 삼각형. 바깥쪽에 있는 중심이겠지. 그죠? 한자 잘해요? 한자 잘하는 사람. 제가 이래봬도 법대라 한자를 읽을 줄은 압니다. 쓸 줄은 모르고. 그죠? 제가 주로 잘 아는 한자는 강도, 살인, 폭행, 사기 뭐 이런 거 잘 알고요. 그런 거 잘 알죠? 특수, 강도, 미수. 그죠? 특수, 강도, 미수가 뭐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강도를 하려다 못한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범죄가 뭔지 아세요? 미수. 특수 강도예요. 칼 들고 뺏는. 본인들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데 자기가 하고 있는 범죄의 대부분이 특수 강도거든요. 특수 강도 뭐겠어요? 삥 뜯는 것도. 삥 뜯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가 여기서 예은이가 지나가고 있어. 근데 삥을 뜯고 싶어. 근데 왠지 예은이가 세 보여. 일진처럼 보여. 그래서 얘한테 가가지고 내가 야 이거 돈 좀 줘봐. 이러면 예은이가 뭐라고 그랬어? 싸게 빡대기 꺼져 있을게. 이럴 거 아니야. 무섭잖아.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원준이 같은 큰 애들 있잖아요. 190cm. 야 같이 가자. 원준아 걔를 불러가지고 우리 둘이서 예은이한테 가가지고 야 형아가 차비가 필요한데 씨발 돈 좀 줄래? 그래가지고 얘네 돈을 뺏었어. 한 놈이 아니라 몇 명이서 두 명이서 합동으로 협박을 해서 뭐를 뺏었어? 돈을 뺏었어. 이게 특수강도예요. 특수강도의 기본 형량은 5년이에요. 5년. 그죠? 5년 이상의 징역. 주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미성년자니까. 전과 있어요? 초범이에요? 초범이에요. 벌써 범죄자 되셨네요. 네, 또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범죄 또 뭐냐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문서 위조요? 애들 시절 나중에 지금은 너희는 안 그러겠지만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고등학생 술 좀 하세요? 술 좀 하세요? 안 먹어요? 맥주, 양주, 소주, 막걸리, 와인? 맥주 같은 건 그냥 가볍게 한 잔씩 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왔을 때한 잔씩. 애들이 씨 놀러 가고 싶잖아. 근데 이제 뭘 검사해? 신분증 검사하지. 그러니까 뭐 해요? 신분증 위조하지. 언니 중대좀 가져가지고 사진 찍고 툭 치고 씨발. 요새는 그나마 이게 요새는 홍대 앞에 가면 그걸 아예 위조해 준다며. 마지막에 잘 알아봐. 그래서 걸리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그죠? 깜빡이라서. 아이씨 뭐 얘기하다가. 자 외신이라는 거 뭐 별게 아니고 삼각형을 쭉 그렸어. 그런 다음에 그 꼭지점의 바깥쪽을 잇는 뭐를 긋는 거예요?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치? 그거 아니죠? 원을 뿅 그렸어. 원처럼 안 생겼지만 원이라 측면을 걸어. 그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뭐가 존재해요? 중심이 존재하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깥쪽에 있는 원의 중심이라고 해서 외심이라고 불러요. 수학은 논리학이기 때문에 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 정의 학문입니다. 그죠? 법학도 대표적인 정의 학문이죠. 방금 전에 특수, 강도, 미수라고 하면 특수의 의미가 뭔지, 강도의 의미가 뭔지 찾는 거지, 그지? 수학도 마찬가지야. 정의를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외심은 삼각형 꼭지점의 바깥쪽을 잇는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불러. 그러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성질이 보이지. 성질 보여요? 원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지. 근데 반지름이 어디네? 꼭지점까지 있는 거리가 다 뭐네? 반지름이네. 그래서 외심의 거리는 외심에서 특징은 외심에서부터 세 꼭지점까지 이은 거리가 다 어떻다? 같다라는 게 성질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외심의 정의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외심의 성질은 외심에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이은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배웠어. 이해되시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왜 여기에 나와요? 복습하라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외심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면서 왜 하필이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가 외심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책을 편제로 만들었을까요?
안 나와. 왜 그랬을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성수야,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뭔가 우울해 보이고요. 되게 우수에 찬 눈빛으로. 감기 걸렸어. 저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조만간 아마 감기 증세가 좀 더 심해지면 제 지금 애가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왜가? 밖에서 잘 될지 몰라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학원에서 어떤 놈이 자기네 무슨 볼거리 걸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애가 태어난 지막 태어났을 텐데 야 씨 우리 학원에 어떤 애가 볼거리 걸렸대.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어머니네 집에서 잤잖아요. 꺼져라 씨 그래가지고 볼거리 볼거리. 볼거리 몰라요? 볼거리 볼 빨개지는 거. 볼. 근데 어른들은 그게 별게 아닌데 애기들은 그게 좀 위험하대요. 꺼져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집에서 자고. 얘기를 바뀌었는데. 저런 씨. 쓰레기는 이거. 자, 왜 여기 나와 있을 거야? 이현아, 왜 여기 나와 있을 거야? 아, 생각해봐. 지금 정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놀고 있는 거거든. 왜 그럴까요? 그냥 점사의 거리니까. 점사의 거리니까. 무슨 얘기야? 그 삼각형 세 점 해가지고 이걸 외심해갖고 이음에 똑같은 점사의 거리로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니까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인데 일단 내가 보기에는 너는 어디 가가지고 말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대학을 가가지고 얘 나중에 아나운서 된다니까 얘한테 좀 배워. 그래가지고 야씨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거의 장인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애들한테 아까 전에 똑같은 얘기인데 외심이 뭐다, 외심의 성질은 뭐다 이렇게 맨날 가르쳐줘봐야 이게 뭐하고 관련된 건지에 대한 생각은 애들은 안 하고 그냥 대입자 문제 푸는 법을 외워서 풀어요. 그러지 말고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외심의 성질은 뭐 있었어요? 원의 중심이 있었지. 원의 중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점이죠. 그 다음에 세 꼭지점이 있었지.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야? 점이지. 그거 사이의 거리가 서로 어떻대? 같대. 그러니까 외심이 나오면 일단 내가 써먹을 공식은 뭐가 될 거라는 거야?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이 되겠지. 그럼 여기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면에 뒤에 내분점, 외분점을 배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분점, 외분점을 배우고 나면 삼각형의 이런 똑같은 거로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대충 예상이 되시죠? 왜냐면 무게중심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꼭지점에서부터 밑변의 중점까지 이는 거리가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된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꼭지점, 밑에 중점 두 점이지. 두 점 사이에 2대 1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내분점 아니니까 내분점. 그러니까 내분점하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관련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나오겠지.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원래 니네가 그냥 다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나 머리를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는 건지 이해되시잖아요. 이게 실은 여기 머리가 여기 달려있다고 이게 장식품이 이게 머리가 아니야. 이거 무슨 뭐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야, 소머리는 소머리 국밥이라도 끓여 먹지. 그잖아. 그잖아요. 이게 실 머리가 없으면 뭐 징그러워서 여기서 꽂고 다니는 거야? 머리를 자꾸 쓰셔야 돼요. 특히 수학은. 그죠? 수학은 결국은 한 문제, 두 문제 싸움이니까 그거는 머리 쓰지 않으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결국 이런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그냥 설명해 드려도 되는데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니네한테 그런 거 생각해 보라고. 그죠?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 마.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했잖아. 이거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충 느끼겠지만 저는 수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문과생이야. 그죠? 제가 법대 나왔어요. 법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법대는 들어가면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어. 수학하고 영어를 안 해. 제가 대학 한 10년 다녔거든요. 10년. 대학교 4년, 수업 4년, 수학 3년, 또 수학 3년. 딱 10년 다녔어요. 10년. 그죠? 휴학을 왜? 에이씨, 3년은 군대 가야 되고 나머지 3년은 사법고시 보다가 요번에 옛날에 사법고시가 1차 붙으면 2차 볼 때까지 시간이 길어. 1차 발표가 12월에 나고 2차 시험은 6월이야. 공부를 매진해야 되잖아.
6개월 동안 휴학했다고. 또 6개월 다니고 6개월 휴학하고 6개월 다니고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했어. 맨날 수업을 2학기만 들었어. 제가 무슨 얘기를 까먹었잖아. 바꿔 얘기하면 법대 가면은 수학 공부를 안 해요. 수학은 진짜 껌 얼마예요? 300원이면 요거만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다음에 영어는 원래는 저희 그때 제가 얘기해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교양 과목으로 영어를 무조건 한 학점, 3학점 이수해야 되는데 저희 때는 본고사 보고 들어간 학생 중에서 입학할 때 시험을 봐가지고 영어 시험을 패스하면 그 3학점을 면제시켜줬어. 근데 제가 우연히 찍었는데 시험을 패스됐어. 그래가지고 그걸 면제받아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영어로 된 글자를 본 적이 없어. 그죠?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냥 제가 다 고등학교나 재수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금은, 물론 지금은 수능이 워낙 쉽게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장식품 중에서 얼마나 징그럽겠어.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털도 막 있고. 그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서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와서 오른쪽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다른 문제들은 다 쓰기 같은 문제들이니까 이거 필요 없고 뒤로 넘기셔서 필수 예제 5번 보세요. 243페이지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세 점이 있어요. 9,7, 2,3, 8,-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여라. 자, 어떻게 구하실래요? 그 앞에 공식 나 있는 거 3개 해가지고 네. 그 길이 구하고 나서는 이제 그걸 네. 보면 되죠. 왜요? 그럼 이제 두 개가 같으면 이등분 삼각형 두 개 해갖고 제곱해갖고 때 두 개 더하면 이거는 직각삼각형. 아, 뭐라. 제가 말하는 거 진짜 한번 집에서 연습해보세요. 여기 말하기 워낙 중요해서. 저도 원래 되게 말이 없거든요. 근데 항공 강사하면서 말이 되게 늘었어요. 말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하거든요. 자, 뭐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를 풀 때 좀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새로 학생도 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그냥 이거 길이 구하고 두 개 같으면 이등분 상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 풀이를 외운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면 거꾸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확정해야 되죠. 삼각형은 뭐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삼각형인지가 결정됩니까?